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에어 부산의 좀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분리매각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분리매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분리매각에 대한 내용들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분리 매각을 위해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분리 매각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런 분리 매각의 현황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산시가 현재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현재 지역 사회에서 비판이 거세고 이렇게 시위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역 거점 항공사 에어부산의 지역 대표 주주로 분리 매각에 저가 앞장서야 할 처지인데 현재 너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해 말에 부산시와 지역 상공회가 함께 꾸린 이 에어부산 분리 매각 민간 협동 TF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재 이 김 부시장님이 이제 분리매각을 포함해 다른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분리매각에 대한 확률이 조금 낮지 않았나라고 조금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에어부산 입장에서는 분리매각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현재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분리매각을 좀 해야 되는 이유 좀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 분리 매각의 이유는 바로 2029년에 이런 가덕도 신공항 개항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신공항이 지역 발전에 좀 이바지하기 위해서 현재 부산 거점 항공사 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제 에어 부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추진으로 이 입지가 조금 불안해진 에어부산을 현재 좀 떼어내면서 이렇게 부산 거점 항공사의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계속해서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이제 6월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에서 6월에 미국 승인을 좀 예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6월 전에 분리 매각을 좀 끝을 맺혀야 되는데 6월이 지나게 된다고 한다면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이 힘들어집니다. 6월 지나면 바로 이 산은과 정부의 영향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6월 전에 이제 분리매각 할 수 있을지 좀 여부를 좀 빨리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 분리매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좀 더 몇 가지 있습니다. 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에어부산의 대부분의 수익성 알짜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노선을 반납을 해야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일본의 승인을 받을 때 에어부산의 일부 노선을 좀 반납한다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일본이 이렇게 기업 결합을 승인을 하면서 이 심사 넣으면서 마지막 단계 남았는데 일본의 요구에 따라서 에어부산의 일본 노선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을 위해서 좀 시위를 많이 하시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좀 중요하냐고 좀 말씀을 드리자고자 한다면요. 현재 이 반납해야 되는 노선의 문제가 바로 에어부산의 인기 노선이라는 것입니다. 알짜 노선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현재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슬롯만 왕복 기준으로 224개에 이른다고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김해 공항에서 출발을 하는 사포로와 후쿠오카의 운항 그리고 여객 점유율이 절반이 넘고 오사카 역시 각각 약 43.9% 그리고 이제 47.8%입니다. 점유율이 이렇게 절반 정도가 되는데 이런 황금 노선을 좀 만약에 반납을 하게 될 경우 에어부산의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에어부산에 좀 분리매각을 하는 게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분리매각의 현황을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유 좀 두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봤을 때 만약에 가능할 때 가능할 시나리오랑 제가 이제 분리매각이 힘든 이런 시나리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나리오 좀 먼저 본다고 하시면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3사 중에 자산 규모가 유일하게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기재 자체는 굉장히 적은데 이 적은 기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수익성을 내고 있죠. 왜냐면 1위 제주항공이 같은 기간 영업이익
1383억 원을 하고도 거의 비슷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다음으로 좀 알짜 자산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현재 업계에서는 이 대한항공이 에어부산을 매각할 가능성 자체를 굉장히 좀 적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에어부산의 매각이 통합 3사의 노선 제휴정보다 더 많은 이익 자체를 안겨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선 3사의 통합에 따른 인위적인 구조 조정이 비용 축소를 통한 수익성 확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들, 그리고 이제 이 시에서의 미온적인 태도, 이러한 면들로 봤을 때 현재 이제 분리매각 자체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바로 이 가능성입니다. 이 분리매각이 가능하기 위해서 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산업은행 자체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면 산업은행이 바로 이 에어부산의 이제 모회사죠. 아시아나의 공적 자금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투입한 공적 자금이 3조 6천억 원인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시아나 항공 현재 부채가 굉장히 많죠. 부채가 13조, 그리고 부채 비율도 2000%를 넘어서기 때문에 자금 수요를 좀 많이 시급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산업은행이 좀 된 결과가 대한항공이랑 합병을 통해 좀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대한항공의 자금을 받아서 부채 비율을 좀 줄여야 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의 기록 결합으로 국내 항공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좀 떨어졌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산업은행 자체도 조금 더 설명드리면, 당장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는 아시아나에 투입된 이러한 공적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이런 기업 결합에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좀 마지막 설명드리면, 현재 산업은행이 좀 지켜보고 있는 것, 유일하게 돌파구로 좀 보고 있는 것이 이 합병을 성사하면서 이런 공적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저희가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의 합병 과정에서 인수 비용의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확보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이나 대한항공이 에어부산을 매각하면 또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는 또 이제 분리매각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어부산에 대해서 이제 매각이 이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사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알짜 노선을 반납한다던가 이 수익성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진한 우려가 좀 심해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대에서 좀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금일은 이렇게 3.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 저점 라인을 다시 돌파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대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다시 추세의 전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 부분들을 다시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저점 부분과 좀 열려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에 대한 내용들을 좀 주로 다뤄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